제가 느꼈을 땐 다른 직업이랑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다 내지는 좋은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직업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와인을 너무 좋아하시고 매력에 좀 있으니까 네. 지금 와인에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와인의 매력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어려운 술이어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어려운 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비교를 하자면 다른 술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다른 술도 어려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만 해보면. 왜 어렵냐를 생각을 했었을 때 수입해 오기 때문에 어려운 술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알고 싶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상 소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보다 와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그 맥락에서 괜히 와인 먹을 때는 이쁜 옷도 입어보고 깔끔한 옷도 입어보고 약간 아는 척도 해보면서 하는 그런 문화들 자체가 다른 술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조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웃고 즐길 때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소주 맥주는 슬프고 우울할 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와인을 슬프고 우울할 때 먹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한 요즘 소믈리에들이 좀 가져가야 할 역량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과거에 비해 대중적으로 된 이 와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보다는 그래도 물론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와인이 사치품 같다라는 느낌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편의점에 와인이 많아진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손님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말을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와인이 대중화된 것처럼 네. 소믈리에들의 역할도 조금 더 대중적인 시야로 좀 넓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사실상 와인을 설명할 때 그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말을 생각보다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손님이 공감할 수 있는 어휘들을 사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요리 지식이 없는데 뭔가 전문적인 그런 소스라든가 설명했을 때 이게 무슨 소스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서버들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은 서비스할 때 나도 모르게 좀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 손님이 들었을 때 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민정인 소믈리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 뭐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때 조금 있어 보일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아 근데 와인적인 용어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빈티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모노폴이라는 말은 모를 가능성이 크죠. 잡지가. 그것도 와인 용어입니다. 예, 모노폴. 모노폴. 이게 레이블에 보면은 라벨에 보면은 모노폴이라는 경우가 좀 써져 있는데 밭의 카테고리인데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밭. 그러면 제가 가서 일단은 플레이리스트. 일단 산미는 말하지 않고 가서 네네네. 모노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활용. 예시. 와인 리스트를 보면서 만약에 거기 리스트에 모노폴이라고 적혀져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거 개인 소유의 밭에서 만들어진 이 생산자만 와인이야. 가지고 예, 있는 예, 예. 밭이야. 저는 네. 모노폴 즐기는데 모노폴 좀 주시겠어요? 이러면은 그건 조금 네. 잘못된 예. 그러니까 정책이 나올 맞아요.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네, 소비자분들께서 몰라도 되는데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그런 포인트가 또 있다. 그런 단어. 제가 예시를 좀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어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어. 다른 걸 저도 써먹어야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 좋아요. 그 일반 소비자들이 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을 그렇죠. 잘 구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달라요? 샴페인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쌍파뉴라는, 근데 이제 스펠링을 읽어보면 샴페인이라는 스펠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온 스파클링이 샴페인인데 네.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만드는 스파클링을 이것도 샴페인이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샴페인은 프랑스 이제 쌍파뉴 지방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이제 샴페인이라고만 알고 계셔도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가끔 외국에 가면은 와인이 정말 싸다고, 저는 외국을 뭐 안 가봤지만 뭐 유럽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간 김에 와인을 사 먹는 게 이득이라고 일부러라도 막 사 마시더라고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인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조금 좀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세금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근데 나라마다 이제 뭐 주류의 세금이 이제 많이 다른데 저희 나라가 유독 많이 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2배가 붙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예, 뭐 교육세라든가 뭐 이런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인에 대한 세금이 많은 건가요? 네네. 주류에 대한 세금이 많아요. 주류에 대한 세금. 예, 뭐 위스키나 중국 술도 다 세금이 붙어서 들어오긴 하는데 와인도 저희가 유독 예, 세금이 많이 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지보다는 미국에서 소주 먹는 거보다 저희 나라에서 소주 먹는 게 저렴하듯이 이제 넘어오면서 세금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지가 더 저렴하고 한국에서 먹는 술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수입사에서 비싸게 받. 일부 네 일부. 네. 뭐 가격 정책은 뭐 네. 뭐 다 다르니까요. 예. 네. 그래서 네. 세금이 제일 예, 세금이 제일 큰 부분이지만 네, 네. 거기에 이제 또 마진을 높아다가, 붙여서 네. 이제 또 판매를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어쩔 수 없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 유통 과정에 누가 파는지에 또 다를 테고 그쵸. 또 어디서 파는지에 또 다를 테고 네. 소믈리에분이 또 예를 들어 또 훌륭한 역량이 있으면 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럼요.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예. 네, 소믈리에가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유통 과정이 네, 많을수록 네. 비싸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분은 세금이다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본적인. 그러면 그 혹시 매장에서 그 와인을 판매할 때 가격 측정에 개입을 하시나요? 소믈리에 분들도? 그거는 이제 오너의 입장도 있지만 그거를 아예 오너가 맡기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가격 정책은 네, 업장마다 좀 변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인 같은 거는 이제 그 리스트에 넣을 때 다른 곳에 없는 것들을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사실상. 그게 그 서비스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제가 잘 선보이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예, 자기만의 이제 리스트가 있는 자기만의 색깔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와인 같은 경우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파는 경우라도 어떤 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2만 원이든 어디 갔든 3만 원이야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금방 눈치를 채잖아요. 네. 너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에 대해 민감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이닝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다이닝들도 계속 돌기 때문에 업장도 그런 가격을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측정해야 할 때. 옆에 가격도 얼마에 파는지 네네. 확인해 보고 와인을 실제로 좀 좋아하고 즐기는지 궁금하고요. 네. 즐긴다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뭐 와인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고르는 뭐 개인적인 그런 취향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캐주얼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인 자주 먹습니다. 와인만 먹지는 않고요. 뭐 소주, 맥주, 막걸리 다 가리는 거 없이 자주 먹고요. 제가 와인을 개인적으로 소비를 할 때 고르는 기준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샴페인을 좋아합니다. 네. 또 취향이 따로 있군요. 어떤 음식이랑 어떤 상황에서 먹어도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샴페인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탈리아 샹파뉴 지방에 있는 샴페인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그 프랑스의 샹파뉴라는 지역에서 네. 네. 아,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네. 샴페인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틀려주신 거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와인 뭐 딱 하나를 고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거 한번 추천해 드린다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은 뭐 마트나 이런 데서 구하기 네네네. 쉬운 좀 뭐 쉬우면 그런 좋을 것 같아요.
품절되는 되지 않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지금 날씨에는 쇼비뇽 블랑 같은 뭐 나라는 뭐 프랑스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근데 지금 날씨에는 쇼비뇽 블랑 품종을 드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뭐 어떤 그 뭐 이렇게 뭐 그런 근데 거 웬만해서는 호불호가 없는 품종이기도 하고 그런 시트러스 레몬 라임 자몽 같은 그런 꽃향 그런 과일 느낌과 뭐 꽃향도 은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해서 네 지금 마시기 좋지 않을까. 쇼비뇽 블랑 네. 화이트 와인으로는 네. 미니소믈리에님께서는 어떤 것도 네, 저도 뭐 와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알바리뇨라는 품종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청포도 품종의 이름인데, 알바리뇨. 네, 소비뇽 블랑처럼 가볍고 상큼하고 향이 많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랑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해산물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가격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알바리뇨라는 품종은 좀 접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한번 샵에 가셔서 내지는 소믈리에님들한테 알바리뇨라는 품종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바리뇨. 알바리뇨. 그럼 얘 와인 좀 아나? 이런 모노클까지. 모노폴 그렇죠. 네, 알바리뇨 품종인데 모노폴에다가 아는 척할 수 있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샴페인에 들어가는 품종은 아닙니다. 네네네. 알바리뇨이 아니라. 알바리뇨. 네, 그 와인이 계속 뭐 되게 종류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다 맛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배경을 보고서 추측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와인을 좀 맛을 예상하면서 고를 수 있을까요? 한국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품종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품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뭐 예를 들어 샤르도네라던가 아니면 뭐 쇼비뇽 블랑 뭐 이런 품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품종들은 사실 캐릭터들이 크게 예상할 수 있는 이제 캐릭터들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쇼비뇽 블랑이 시트러스한 그런 네. 과실 느낌이 나는 품종이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네, 그렇게 추측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품종별로 가지고 네, 있는 품종별로 캐릭터가 가진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이 와인을 맛보지 않고 맛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글만 보고 뭐 지역적인 특성만 보고 마셔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에 있는 거 다 일단 소믈리에 분들은 다 마셔보고 당연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안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셔보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상 조금 이제 그 와인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찾아본 다음에 손님한테 아는 척을 조금 어느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마셔본 것처럼 얘기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뭐 서비스를 할 때 마셔보지는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테이스팅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런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론은 와인을 마셔보지 않고서는 이 와인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소믈리에들마다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좀 앞으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목표나 뭐 계획 같은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믈리에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고된 직업이라서, 근데 그거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이 직업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성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성향. 네. 네.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 같고요. 와인을 좋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근데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믈리에 말고 매니저라는 역할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직까지는. 네.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좀 이런 이제 인터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인력난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뭐 소믈리에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뭐 혹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은 그 손님이랑 응대할 때의 시간을 좋아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못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뭐 고된 거는 뭐 서 있고 네. 걸어 다니고 네. 그런 부분이 고되기는 한데, 근데 그 시간들을 좋아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땐 다른 직업이랑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다 내지는 좋은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직업을 다 통틀어서. 네. 네. 모든 직업 통틀어서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 손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장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제 경험이지만 일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걸 되게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이 사람이 듣기 좋고, 그리고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앞으로 지금 어떤 또 계획이 있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는 어떤 직장에 이렇게 종속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약간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정말 일을 하고 싶은 곳이 나타나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뭐 이렇게 뭐 가게를 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가게를 아직은 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넥스트를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사장님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또 다음 한수물님께서는 네, 저도 뭐 지금은 와인 수입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전 소믈리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 또한 네. 좋은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인정도 없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네요. 소믈리에 분들에 한해서는 네. 꽤 그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열정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오늘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늘 좋은 것 같고, 제리 씨 오늘 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사실은 되게 또 주류 관련된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사실 아무래도 소믈리에 분들이다 보니까 뭐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주로 나올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뭐 손님 내지는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워딩이 많이 나온 것에서 약간 감동받았어요. 진짜? 네, 나는 안 저랬는데 저는 무조건 이술 공부만 했었거든요. 물론 소비자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더 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만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신경 쓸 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좀 재밌게 그동안 알지 못했었던 소믈리에의 모습을 좀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었던 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외식업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주방과 홀을 나눠서 주방에 대한 이제 근무자들 이야기 들어봤고 홀에 대한 근무자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저는 어느 정도 그 좀 기술적이고 직무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막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님들과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크구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홀 서비스 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혹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때는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했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오히려 와인을 많이 알고 와인을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메리트가 있는 맨파워가 그게 더 중요한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해서 저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뀐 것 같고, 또 요리사분들도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반면에 들었어요. 저 요리사들은 좀 기술, 네, 좀 뭔가 이런 손님들과 소통이랑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음식을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음식을 제공한다는 게 마실 거와 먹는 걸 제공하는 사람은 같은 입장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는 걸 제공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것들이 좀
덜 와닿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일하면 훨씬 더 본인들의 일이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더불어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안소물리님부터 오늘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말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네 방송 경험은 없어서 사실 좀 질문에 맞는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처음부터 뭐 긴장도 하긴 했지만 네. 네 근데 뭔가 시간 대비 굉장히 좀 즐겁게 대화해서 뭐 좀 지루하지 않고 네 너무나 시간이 좀 후딱 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뭐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억지로 네, 좀- 끌려오신 거 조금 아니야? 아니야. 두 분을 억지로 끌린 거 같지? 끝나고 하시죠. 네, 아니 물론 뭐 그거는 제가 뭐 승낙을 해서 온 거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안 들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어디까지 맞아요. 말을 해야 될까. 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뭐 생각보다 질문들이 되게 조금 깊게 들어와 있어서 되게 좀 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